만약 전 세계 경제가 사기 구조와 동일한 논리로 운영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축하는 모든 달러, 납부하는 모든 연금, 상환하는 모든 모기지가 바로 그 구조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 아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자금을 상층부로 공급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계의 어두운 구석에서 벌어지는 폰지 사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 세계의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정부와 은행,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새로운 참여자, 새로운 신용, 새로운 환상을 공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무너질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너질 때 누가 짓밟힐 것인가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피라미드 사기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엄청난 수익을 약속하지만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대신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한다. 1920년 찰스 폰지는 단 90일 만에 50% 수익을 약속하며 이 개념을 악명 높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성공의 환상을 창조했다.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그의 사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냉혹했습니다. 각 계층은 이전 계층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몇 달 만에 붕괴되어 수천 명이 파산했습니다. 폰지는 감옥에 갔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피라미드 사기는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합니다. 결국 속아 넘어갈 사람이 바닥납니다.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제쳐두고 보면 세계 경제도 동일한 논리로 운영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정부는 수조 달러를 차입한다. 그들이 창출한 실질적 가치에서가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에게서 빌리는 것이다. 기업들은 주식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며 주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동시에 그 대가를 미래로 미룬다. 가게는 신용카드와 모기지로 살아가며 원금은 거의 줄지 않은 채 영원히 이자만 갚는다. 그리고 돈 그 자체는 금이나 은, 어떤 실물 자산으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은행이 대출을 발행할 때마다 허공에서 창조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머니 속 돈은 상상하는 방식으로 인쇄된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부분 준비금 제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1,000달러를 예금하면 은행은 그중 극히 일부, 10%만 준비금으로 보유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대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출은 시스템 내 새로운 화폐가 되어 다른 은행에 예금될 수 있으며 그 은행 역시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다시 대출합니다. 당신의 1,000달러 예금 하나로 시스템은 수천 달러의 새로운 신용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모두가 더 부유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라미드처럼 겹겹이 쌓인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이 시스템은 신뢰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동시에 예금을 요구하지 않는 한에서만 작동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때 목격한 것처럼 뱅크런, 붕괴, 긴급 구제 조치가 발생합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미국 달러를 금에 연동시킨 브레튼 우즈 체제 아래 재건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1971년 리처드 닉슨이 금 창구를 폐쇄하면서 붕괴했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경제는 완전히 법정 화폐 위에 세워졌습니다. 정부의 선언만으로 존재하는 화폐, 그 뒷받침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취약합니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영원한 성장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인플레이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장, 당신의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성장. 익숙하지 않나요? 바로 다단계 사기의 구조입니다. 연금과 사회보장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낸 돈이 마법처럼 쌓여 나오는 금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내는 기여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피라미드의 밑바닥이 계속 성장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탈리아, 심지어 미국과 같이 고령화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은퇴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시스템에 기여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적 다단계 사기이며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차입과 화폐 발행으로 이를 땜질하지만 구멍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주택시장을 보세요. 수십 년간 가격은 주택의 가치로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차입금으로 새 구매자들이 기꺼이 혹은 강제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정당화됐죠. 모든 호황은 사다리 아래층의 신규 진입자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구매력이 붕괴되면 피라미드 기반이 축소되고 환상이 깨지며 수백만 명의 부가 증발한다. 금융시장도 동일한 논리로 작동한다. 주식 가치는 수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내일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움직인다. 피라미드 사고방식의 정수인 암호화폐는 초기 참여자들이 부자가 되려면 후발주자들의 대량 유입이 코인을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금융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붕괴가 시작될 때 진정한 피라미드 주인인 중앙은행이 모습을 드러낸다. 2008년 주택 피라미드가 마침내 무너졌을 때 연방준비제도 (Fed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수조 달러를 찍어냈다. 그들은 이를 양적 완화라고 불렀지만 시스템에 새 돈을 주입해 생명을 연장한 것에 불과했다. 기존 부채는 새로 발행된 돈으로 상환되었습니다. 손실은 사회화되었지만 이익은 사적 소유로 남았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거대하게 재건되었죠. 그리고 그 비용은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 구매력의 점진적 침식을 통해 여러분, 즉 저축자, 노동자, 납세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투기 거품이 붕괴되며 수백만 명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은 도쿄 땅값이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높게 평가되다가 지난 10년간 모두 폭락했습니다. 각 사례는 동일한 DNA를 보여줍니다. 현실이 닥칠 때까지 끝없는 새 돈과 끝없는 새 믿음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불안한 진실은 우리가 이 피라미드를 정상화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성장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경기 부양책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를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끊임없는 새로운 부채와 새로운 신봉자들의 주입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기반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래 위에 세워진 구조물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과 내가 그 밑바닥에서 그것을 떠받치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피라미드는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다. 전 세계 부채는 30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 세계 연간 경제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잠시 생각해보라. 지구 전체가 손익분기점조차 넘기 전에 3년치 노동의 대가를 빚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치인, 경제학자,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마치 유일한 해결책이 더 많은 부채, 더 많은 성장, 미래로부터의 추가 차입으로 현재의 구멍을 메우는 것인 양 이야기한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멈추는 순간 전체 구조가 무너질까 두려워 감히 중단하지 못하는 폰지 사기와 같다. 바로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력하게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피라미드가 희생양을 요구하는 조용한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건 단순히 수요와 공급 때문만이 아니다. 정부가 적자를 내거나 중앙은행이 시장을 구제할 때마다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실제 가치보다 돈이 더 빨리 창출되면 당신의 임금, 저축, 연금 모두 구매력이 떨어진다. 인플레이션은 우연이 아니다. 피라미드를 유지하는데 내재된 비용이다. 시스템이 올해는 더 살려주겠다고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인 당신이 치르게 될 것이다. 인구 구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은 젊은 노동자들이
노년층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에 의존한다. 그러나 출산율은 떨어지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며 피라미드 기반은 축소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유아용 기저귀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인구 통계적 사실이 아니다. 경제적인 시한폭탄이다. 유럽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점차 확산 중이다. 이들 퇴직 제도의 구조 자체가 피라미드를 반영한다. 하단에 충분한 신규 기여자가 존재할 때만 자금이 상향 유입된다. 지속적인 성장이 없으면 약속은 깨지고 구제에 대한 중독은 깊어지기만 한다. 지난 세기의 모든 주요 붕괴는 동일한 대응을 보여준다. 대공황은 뉴딜과 법정화폐 확대를 가져왔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석유 달러 재순환을 초래해 석유 이익을 미국 국채로 유입시켜 시스템을 가동시켰다. 2008년 주택시장 붕괴에는 수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가 동원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는 전례 없는 규모로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답은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리고 피라미드를 확장하며 결산의 시점을 더 먼 미래로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승자는 항상 동일합니다. 폰지 사기와 마찬가지로 일찍 진입해 정점에 앉은 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은행들은 허공에서 창조한 돈에 대한 이자를 챙긴다.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경영진의 주가를 부풀린다. 정치인들은 나중에 누군가가 부담할 혜택들을 약속한다. 그리고 당신, 저축자, 노동자, 늦게 참여한 자들은 결국 손해를 떠안게 된다. 이것이 피라미드 비유가 중요한 이유다. 한번 그 구조를 보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아직 붕괴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폰지 사기꾼이 가질 수 없었던 도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화폐를 발행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힘 말이다. 하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끝없는 새로운 자금, 끝없는 새로운 신봉자, 끝없는 확장이 필요하며 어떤 피라미드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이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는 것을 그만두라. 그렇지 않다. 금융 시스템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인플레이션, 부채, 구제 금융은 결함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기능이다. 피라미드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둘째, 진정한 부는 시스템의 약속 속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라. 진정한 부는 그 시스템 밖에서도 살아남는 자산이다. 기술, 인맥, 유형 자원, 신념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분산 투자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자유는 정부가 당신을 구해주길 기다리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세계 경제가 법적으로 피라미드 사기는 아닐지라도 구조적으로는 그와 유사합니다. 그것은 기반이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한만 생존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기반이 약해지고 새로운 자금이 고갈되고 신뢰가 무너질 때 그 추락은 잔혹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그 패턴은 분명하다. 피라미드를 기초로 착각한다면 그것은 당신 아래서 무너질 것이다. 이 내용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역사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금융사학자에서 그 답이 있는 곳을 보여드리겠다.